안녕하세요. 이코 알라입니다. 거래 급감한 비트코인이 93K까지 하락했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1월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 가상화폐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95,000달러 선까지 내려갔다. 92,000달러까지 내려갔다. 여러가지 하락과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치고도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게 회복이 불가능한 건지 어떤 건지 시즌 종료인지 이런 거를 좀 관측해 볼까 합니다. 먼저 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1월 효과라는 측면에는 요게 있는 건데 공매도 세력 얘기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엄청나게 매수한 기업으로 유명하죠. 공매도 쇼크 가상화폐에 일제히 하락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다가 공매도 업체들이 돈을 때려 박아서 리플, 도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가격을 낮췄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금 하락할 수 있었던 게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좀 많이 하락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었죠. 바로 양자 컴퓨터 윌로우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새로운 양자 컴퓨터를 냈어요. 제 예전 영상을 살펴보시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에 위협당할 것인가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보셔도 되기 때문에 먼저 보실 분들은 카드 우측 상단에 카드 띄워드리는 걸 확인해 보시고요. 요 영상을 다 보시고 이제 마지막에도 제가 카드를 따로 띄워드릴 거니까 그때도 확인해 보시면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양자 컴퓨팅 칩을 공개했는데 윌로우 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통 컴퓨터와는 작동 방식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전통 방식 컴퓨터 중에 슈퍼컴퓨터,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를 의미하죠. 슈퍼컴퓨터 기준으로도 10.7조 년 걸리는 문제, 사실상 못하는 거죠. 그거를 5분 만에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특정한 연산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긴 합니다. 다만 외부의 영향에 취약해서 잡음이나 오류가 쉽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오류가 쉽게 발생하는 게 단점이지만 엄청 성능이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냐라는 걸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전에 발명됐던 컴퓨터랑 비교를 해도 더 높고, 애초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 초록 색깔이 윌로우 칩인데 윌로우 칩은 상한이 없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위에 한계가 돌파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1, M2랑 비교하면은 거의 10배 가까이, 그쵸? 5배에서 10배 가까이 상산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쓰는 컴퓨터, 전통 컴퓨터는 안정성 중심이다. 그리고 선형, 일자로 된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다. 하나를 끝내고 두 개를 끝내고 세 개를 끝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처리 방식이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런 개념들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얽힘 역학이라고 해서 1과 2와 3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간성이 없기 때문에 선형이 아니고 한 곳에 뭉쳐있기 때문에 1, 2, 3, 4, 5가 1시간 안에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뭔가 이론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진짜 암호화폐에 위협이 될 거냐, 이거와 관련돼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번 보자면 양자 컴퓨팅의 실용화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용화가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실용화가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케이스를 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근데 특히 주목할 점은 뭐가 있다? 암호화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 기술 발전에도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거를 좀 염두에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로우는 수백 개의 큐비트를 사용했죠. 105개 정도를 사용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수백만 개가 필요하고요.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형태,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형태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 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되게 러프하게 100만 개라고 했지만 사실상 한 1000만 개급의 고품질 큐비트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100개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거리감이 있죠. 그러면 결국 1000만 개가 되면 결국 정복당하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결국은 위험한 거 아니냐, 영원한 자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보자면 구글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 비트코인의 위협보다는 공존의 무게가 실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일까요? 일단 해독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암호화폐 업계 양자 저항 알고리즘 개발 대응이라고 돼 있죠. 양자 기술에 대해서 한쪽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업계 쪽에서도 양자 저항 알고리즘, 양자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부터 시작을 해왔다는 것이죠. 방어책들도 계속해서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 공개키 암호 체계, 그러니까 RSA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의 보안 기술을 뚫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10년, 15년 뒤에는 위험해지는 자산이냐? 10년 생각보다 금방 갈 텐데 이 비트코인은 10년짜리 자산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계속해서 우린 염두에 둬야 됩니다. 디지털 화폐 기업 서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양자 암호가 오래된 잠금을 더 쉽게 해제할 수 있지만 더 나은 잠금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물쇠도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 왼쪽의 칼이 이 오른쪽의 칼처럼 커졌죠. 근데 어떻습니까? 방패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이러면 이 둘의 상관관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방어 체계는 늘어나고 양자 컴퓨터가 발달하는 만큼 또 방어 수단도 늘어나고 요렇게 맞물려 돌아가지 않겠느냐,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 영상에서도 요런 얘기가 있었죠. 네트워크를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거버넌스로 합의를 하거나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대응을 했느냐,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합의 알고리즘을 POW에서 POS로 바뀌었다, 지분증명으로 바꿨다, 애초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대응까지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것들로 대응을 하느냐, 양자 내성 암호를 연구한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양자에 대한 대응책들,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에 암호를 건다. 어떤 걸로? 양자에 내성 있는 암호를 다시 건다. 2차 비밀번호를 건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자처하고 나서라도 양자 컴퓨터의 등장은 엄청난 기회로 다가오긴 할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어떤 혼란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로스트 코인들이 있거든요. 이 비트코인의 로스트 코인들을 찾기 위한 움직임들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확장될 겁니다. 그게 실제로 성공을 하게 되고 시중에 그 비트코인이 나오게 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로스트 코인을 찾는 주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와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은 분명 양자 컴퓨터에 정복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양자 내성 체계, 합의 알고리즘 변화, 그리고 다양한 보안 수단 진화,
또 양자 컴퓨터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다 추산치기 때문에 뭐 5년, 10년 이렇게 얘기했지만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작에 지분증명으로 전환한 이더리움이 뭐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비트코인보다 어찌 보면 더 좋은 포지션에 나중 가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파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코알라였습니다.